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내년부터 이제 신조선가가 하락할 거라고 하는 이유 한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영국의 조선해운 시장 분석 업체인 이 베셀즈 밸류의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자세한 정보는 뭐 가입을 해야 되지만은 이제 간단한 내용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무료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당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보시는 거는 이제 신조선가 지수인데요. 이제 이거는 그 작년 지표이고 현재는 이제 이 수치가 162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제 작년에 신조선가는 왜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했던 걸까요? 이제 그 당시를 좀 복기를 해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카타르의 그 대규모 LNG 운반선 발주 이벤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보다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제 컨테이너선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보시는 차트는 이제 글로벌 공급망 물류 대란을 이제 수치화해서 이제 차트화 시킨 건데요.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원자재 가격, 이제 운송 시간, 연료 사용,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물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검정색 선이 이걸 이제 평균화시킨 중간값인데요. 그래서 이 차트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작년에 이제 고점을 찍은 이후에 이제 현재는 거의 뭐 이제 코로나 이전 시기까지 이제 급격하게 하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차트는 이제 컨테이너선 운임인데 이제 그래서 이 둘을 이제 합쳐서 미러링을 해보면 이제 컨테이너선 운임은 이제 물류 대란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이제 현재는 그 해당 이슈가 어느 정도 소멸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소멸되면서 그래도 이제 여전히 높은 운임이긴 하지만 거의 뭐 7분의 1, 이제 8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뭐 이제 변종이 막 하도 많긴 했지만은 당시에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전 세계가 이 락다운이 걸린 상황에서 특히 이제 동남아 지역에 크게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 현재 동남아 지역에는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생산 기지가 이제 대거 몰려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 시기에 동남아는 반대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이제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이제 경기가 회복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잠잠했던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실어나를 선박이 부족해지면서 이제 선주들은 앞다퉈서 컨테이너선을 구하기 시작했고, 이제 먼저 그 중고 컨테이너 시장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배값이 어느 정도로 올랐냐면 이제 이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중고선가가 이제 신조선가를 상회하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로 예를 들면 이 중고차 가격이 이제 신차보다 이제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이제 1년 사이 중고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중고선은 이제 컨테이너선을 가리키는데요. 이 중고 컨테이너선 가격이 무려 이제 5배나 올랐고, 이제 배만 빌려 쓰는 용선료는 무려 이제 20배가 상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선주인데 이제 배 한 척을 사려고 이제 딜을 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표를 제시하면 이제 어떤 생각이 좀 들까요?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보다 이제 터무니없이 비싸니까 이제 신차를 그냥 이제 주문해버리고 말겠죠.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 선주들이 이제 엄청나게 발주를 한 또 다른 이유에는 바로 이 철광석 가격도 있었는데, 당시 이제 이런 식으로 철광석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선주들은 선박 가격이 이제 빠르게 상승할 걸로 생각해서 이제 차익 거래를 위해서 이 중고선 매매도 엄청나게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당시 선박이 정말로 필요했던 선주들은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선박 발주를 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계속 될 것 같아 보이니까 이제 그냥 몇 년 기다려서 이제 신조 선박을 발주를 해버린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작년에 발주된 선종들이 이 회색 그래프로 이제 잘 나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많았던 선종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뉴 파나막스, 또 이제 네오 파나막스라고 하는 이 컨테이너선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20피트 컨테이너가 최소한 3,000개에서 이제 5,000개가 들어가는 엄청나게 큰 컨테이너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보더라도 당시에는 선주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호황이 계속 될 것 같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뭐 1톤 트럭 같은 걸 이제 주문한 게 아니라 10톤 트럭을 엄청나게 이제 주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그 작년에 컨테이너선 발주가 엄청나게 늘어난 이유랑 또 이제 신조선가가 크게 상승한 이유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왜 내년부터 신조선가가 하락한다고 예상을 한 걸까요? 이 베셀즈 밸류가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총 수주량이 감소하면서 이제 신규 수주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좋지 않은 이 매크로도 한몫을 하겠지만 최근에 이 중고선가 지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이 하락은 이 신조선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결국 선가는 이제 더 상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신조선가나 이 중고선가 지수를 구성하는데 이제 컨테이너선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이 벌크선 이제 선가를 보게 되면은 뭐 신조선가나 중고선가 모두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이미 이제 꺾이기 시작했고요. 이 LNG 선박들과 이제 이 탱커를 보게 되면은 먼저 이제 그 중고 탱커선 가격이 최근에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현재로서는 그 신규 발주가 기대된다기보다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운임이 크게 상승하고 있어서 이제 이에 따른 선가 상승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이제 이 LNG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최근에 척당 그 3,500억을 넘기면서 이제 계속 오르고 있고 또 이제 내년에도 이 카타르발 대량 발주가 예상되고 있긴 하지만 전체 선박 발주량을 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LNG 선가가 버텨준다고 한들 과연 이제 추가로 여기서 선가가 더 상승할까를 생각해 보면 쉽사리 이제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조선가 상승에 이제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이 컨테이너선을 보게 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3분기부터는 이제 대형 컨테이너선 이제 지수가 하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이제 내년부터는 이런 식으로 이 컨테이너의 이제 자산 가치가 이제 급격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사실 이 공급 과잉 문제 때문이죠. 따라서 이제 만약 이런 식으로 선가가 계속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배를 발주하는 선주들 역시도 조금 더 이제 기다렸다가 발주를 하지 이제 급하게 발주를 하지 않을 거고 결국에 신조선가는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선박 가격도 이제 내려갈 것이라는 점인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중고선가 가격을 밀어올렸던 이 철광석 가격도 내년도 이제 하반기는 돼야 다시금 철광석 수요가 되살아날 것으로 이제 전망되는 만큼 이제 극적인 이벤트가 없다면 중고선가, 신조선가 모두 이제 상승시킬 요인이 이제 부족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국내 조선업은 이제 답이 없는 걸까요? 낮은 선박 가격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이제 더 악화될까요? 이 점은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내년도에 신조선가가 하락할 거라는 주장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